김남국 전 비서관의 현지 누나, 이 한마디가 김현지 부속실장 실세론에 다시 불을 붙인 지금 김현지 실장이요, 결국 언론을 통해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유탄을 맞았다, 이런 심정을 토로했는데 전현 프로가 이게 무슨 얘기죠? 일단 김 실장은 공개적인 석상에서 얘기를 한 건 아니고요. 한 언론과 전화 통화하는 내용이 인터뷰 형식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는 아주 유탄을 맞았다. 이렇게 신경을 밝혔는데 아마 이번 사건과 무관하다. 그런데도 문자에 이렇게 이름이 올랐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또 그러면 이런 논란이 불거진 이후에 김 비서관을 따로 만났느냐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만나지 않았고 네. 또 이야기도 하지 않았다고 설명을 했고요. 또 이제 논란이 된 표현, 이 바로 이제 누나, 이 표현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우리는 누나 동생하는 사이는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인사와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네. 대통령실에서 혹시 본인이 실질적 인사 권한 갖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그거 아니다라고 선을 명확하게 그었고요. 그리고 김남국 비서관이 그만두게 된 거취 문제에 대해서도 대수보 대통령 주재 수석 보좌관 회의를 하다가 그 소식, 사직했다라는 소식을 기사 같은 걸로 봤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신경을 또 덧붙였는데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다. 서로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다라는 것은 아마 이제 김 비서관의 사직 상황에 대해서 안타깝다라는 의미, 또 본인도 이번 일과 좀 무관한데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에 대한 신경을 또다시 밝힌 것으로 보이고요. 이 자리가 어렵다. 언행을 항상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자, 발단은요, 결국에 김 전 비서관이 보낸, 그러니까 현지 누나한테 추천하겠다, 이 발언이 이제 발단이 됐어요. 자, 강유정 대변인 어제 김남국 전 비서관이 워낙에 이제 형, 누나 이렇게 자주 부른다 설명을 했었는데, 그런데 이제 정작 당사자는 나 이제 누나 이렇게 부르는 사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궁금해요. 김남국 전 비서관은 왜 누나라고 한 거예요? 일단은 저기 누나라고 불림을 받은 또 다른 민주당 관계자들 얘기도 들을 수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김남국 전 의원의 경우는 이제 80년대생이에요. 좀 어린 나이에 빨리 배지를 달았는데 당 관계자들, 선배들 보면은 공식석상에서도 누나하고 달려오거나 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런 식으로 입에 붙었다는 건데, 그래서 어제 강유정 대변인도 누나라는 말을 자주, 형 누나라는 말을 자주 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자, 민주당에서 가장 연장자 의원인 박 전 의원이 형님, 형, 누나, 누님 이렇게 부르는 게 민주당의 언어 풍토다 하면서 책임진 김남국을 칭찬받아야 마땅하다, 이렇게 감싸기도 했습니다만, 네. 오히려 저렇게 감싸는 게 지금 이제 김 전 비서관한테 무슨 도움이 되냐라고 우려의 목소리도 사실 있긴 있습니다. 칭찬받아 마땅하다, 이런 반응까지 나오는 건데. 그런데 이놈의 이 문자 논란이 지금 일파만파 커졌잖아요. 이게 김현지 실장의 그 실세 논란도 커졌지만 본회의장에서 이거 인사 추천을 하는 게 맞냐, 적절하냐, 이건데 여권은 그러면 지금 이 김 전 비서관이 사퇴하는 수순에서 이 정도면 괜찮다, 이런 분위기예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김 전 비서관이 사퇴했지 않느냐, 예. 문재석 의원도 사과했지 않느냐, 할 만큼 했다 하면서 뭔가 조기 진화하려는 분위기가 감지가 되고요. 그래요? 예. 또 한 명, 자, 친명계 인사인데 강득구 의원도 굉장히 논란이 안타깝지만 굉장히 나는 그래도 끝까지 김남국 전 비서관과 함께 가겠다라면서 감싸는 글을 올리는 기류도 감지됩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게 정무적 판단이 틀렸다라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고요. 그러니까 김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안타까워하는 분위기, 네. 그리고 또 이렇게 공개적으로 옹호하는 거에 대해서는 잘못됐다는 분위기, 여러 기류가 교차하는 상황입니다. 혼재되어 있군요. 자, 그런데 더욱이 이 사태의 핵심 쟁점은요, 김남국 전 비서관이 대통령실이 임명하지도 않는 인사를 추천할 때 왜 김현지 부속실장의 이름을 강훈식 실장 다음으로 떠올렸느냐, 이거겠죠? 이런 자리를 대통령실에서 사실상 추천을 하고 개입하는 게 맞는지. 질문하신 거는 아예 사실이 아니므로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않겠습니다. 개입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아예. 부속실장은 인사와 관련이 있는 자리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 김현지 실장, 그러니까 부속실장 그 자리는 이제 인사 권한이 없다는 게 대통령실의 한결같은 입장인데, 그런데 이경민 변호사, 이제 이 문자가 언론에 공개가 된 이상 이 권한이 없다, 이런 설명으로 지금 의혹이 충분히 해소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권한이 있어도 추천을 하려고 했던 것도 문제고요. 권한이 없는데 추천을 하려고 했던 것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럴 정도로 권한이 없어도 영향력을 행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자 메시지에 이름이 등장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도 또 의혹이 또 있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네. 이전에도 혹시나 뭐 이런 인사에 이제 관여를 김현지 부속실장이 했던 것은 아닌지 뭐 이런 부분도 지금 논란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김남국 비서관이 지금 어쨌든 뭐 본인 입장에서는 지금 뭐 부패한 정치를 한 적이 없는데 뭐 이렇게 이제 뭐 부패한 정치인으로 찍히는 것 같아서 뭐 조금 서운하다는 식으로 이제 그런 입장을 밝히기는 했지만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의힘 측에서 계속해서 이제 뭐 김남국 비서관을 비롯해가지고 지금 뭐 문진석 의원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강훈식 비서실장 그다음에 이제 김현지 부속실장에 대해서 이제 직권남용 부정청탁으로 이제 지금 고발을 하겠다라고 하는 만큼 그렇군요. 앞으로 예. 이 조사 과정을 통해서 이전에도 이런 게 있었는지 그리고 혹시나 이제 김현지 부속실장이 정말로 이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지위에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수사기관을 통해서 밝혀져야 될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번 이 사태가 촉발된 원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문자로 이 부탁을 한 사람은 문진석 의원이에요. 근데 어제 자 이렇게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이게 세보니까 이제 한 39자 정도 되던데 이 짧은 SNS 이 메시지를 올렸을 뿐 지금 상황 설명은 없거든요. 이게 계속 두문불출인지 오늘은요 국회에 왔습니까? 못 만났습니다. 기자들이 안 나온 걸로 보입니다. 오늘도 어제-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 못 만났어요. 기자들이 네. 오늘 안 온 것으로 지금 알고 있고요. 문 의원 같은 경우 계속 좀 몸이 좋지 않다라고 지금 주변에 지금 알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좀 상황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정말 김 전 비서관보다 이 문자 보낸 문진석 의원이 더 문제가 아니냐라고 비판하는 분들도 있고요. 제가 이제 민주당 강성 지지층들이 많이 모이는 이제 게시판들도 많이 보고 있는데 네. 사실은 거기서는 문진석 의원이 지금 원내 수석도 물러나야 되는 게 아니야 이런 목소리도 현재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문자로 이제 인사 추천을 해달라 이런 거 보낸 건 이제 문진석 의원인데 지금은 이제 지금까지는 김남국 전 비서관이 이제 사퇴하는 수순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당 원내 운영 수석 부대표 이 자리를 갖고 있으니 문 수석 이 거취에 대한 뭐 당내 추가 조치 아니면 윤리 뭐 감찰 이런 거 안 합니까? 현재까지는 특별히 그런 기류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민주당 상황을 짚어보면 김병기 원내대표가 문 의원에게 엄중히 경고했다. 이런 것은 이미 이제 공개적으로 나왔고요. 네. 문 의원이 말씀해 주셨듯이 SNS에 부적절한 처신이 송구하다 사과문은 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언론의 관심사는 김 비서관이 그만둔 상태이기 때문에 네. 문 의원도 원내 지도부에서 물러나는 거취 변동이 있느냐 그리고 당 차원의 윤리감찰단의 감찰이 있느냐 이것으로 모아지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박수현 수석 대변인의 말을 보면 일단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본인이 말하는 건 아닌 것 같다라고 약간 신중한 입장을 보였고요. 또 윤리감찰단 감찰 지시 문제에 대해서도 당 지도부가 결정한 바가 없다. 상황을 지켜봐 달라라고 일단 말을 했습니다. 자, 문 수석이 어제 이렇게 이제 SNS 사과문을 올린 이후에 말을 아끼고 있는 가운데 야권의 공세는요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왜 대통령실을 통해 민간 인사를 추천하려고 했는지 그리고 김현지 실장 이름은 왜 언급된 건지 더 밝혀야 한다는 겁니다. 김남국 비서관만 꼬리 자르기식 사표를 냈고 김현지 실장은 여전히 존엄의 위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남국 비서관의 죄는 아마도 청탁을 전달한 죄가 아니라 존엄한 이름을 함부로 거론한 죄 아닌가 궁금합니다. 자, 지금 범야권에서는요 이렇게 보면은 특별감찰관 임명하라 이런 목소리가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터져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경민 변호사 특별감찰관 임명이 이 대통령이 지난 7월쯤에 지시한다라고는 밝혔지만 그 이후에 지금 한 5개월 정도 흘렀는데 뚜렷한 움직임은 없거든요. 그래도 이제 이걸 하면은 지금 이런 상황을 끊어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특별감찰관 자체가 이제 뭐 감찰하는 범위가 이런 인사 관련 부정 청탁이고 예. 특히나 이제 뭐 대통령 배우자 뭐 친인척 이렇게까지 지금 이제 대상이 되는데 사실 이 특별감찰관을 시행을 했을 때 뭐 물론 이제 그 감찰 행위가 되는 그런 비위 행위도 이제 감찰을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예방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행동 자체를 조금은 그래도 이제 주저하게 되는 그런 이제 효과는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뭐 문재인 정권 그다음에 윤석열 정권에서는 사실 이제 특별감찰관이 없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이런 이제 뭐 문제들이 계속해서 불거져 왔던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도 어쨌든 특별감찰관 이야기를 꺼내기로 했으니 조금 이제 여야가 좀 합심해서
빠르게 좀 후보자도 추천을 하고 좀 대통령이 좀 임명할 필요성도 좀 있어 보이긴 합니다. 네, 또 특별감찰관의 드라이브가 걸릴지는 더 지켜보기로 하고요.